저번 주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프린트를 보시면은, 2번 문제가 나와 있거든요. 2번 문제가. 다음 보기에, 저번 주 프린트 지금 보고 계시나요? 2번 문제. 다음 보기에서 따라해보세요. 지분금융, 메자닌금융 라는 단어가 있죠. 이 메자닌금융이 우리 시험에 나왔단 말이에요. 메자닌금융이 나왔고, 부채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기출문제집을 보시면 메자닌금융이 출제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메자닌금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 위주로 좀 갈 건데, 일단 넘겨보세요. 좀 전에 부동산 투자회사는 부채금융이었어요. 요건 지분금융이었어요. 지분금융이죠. 그래서 제가 요번 강의는 이제 이게 굉장히 그 가성비가 높거든요. 왜냐면 딱 제 강의 한 15분 정도? 한 10분, 20분 정도만 들으시면 문제가 무조건 하나 맞힐 수 있어요. 그럼 지분금융이 제가 이제 요거는 암기기법으로 자, 신공조리폰이라고 이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리가 리츠예요. 리츠. 아까 리츠 기억하시죠? 그죠? 리츠. 리츠는 그냥요, 부동산 투자 회사예요. 회사. 그럼 부동산 투자 회사가 그냥요, 주식을 발행해요. 주식을 발행하죠. 주식을 발행합니다. 주식을 발행한다.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죠. 이 마스크 쓰니까 목소리가 좀 안 들리시죠? 그래서 다른 학원도 또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대구예요. 이렇게. 좀 잘 들리세요? 이렇게. 그래서 할 테니까. 많이 힘드셔도 벗으면 이게 지금 코로나가 또 심해졌어요. 벗게 되면 큰일 나니까 힘들어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65페이지로 가시면은 부채금융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여기다가 부채금융이라고 적으세요. 365페이지. 365페이지 가시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찾았죠? 이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게 부채금융이에요. 부채금융. 그래서 이 부채금융이라는 게 31회 때 처음 떴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부채금융이다. 자, 그 이유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제가 예전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시험 문제는 프로젝트 금융으로 나왔거든요. 나중에 이제 기출 문제를 보여드리면 프로젝트 금융. 자,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 프로젝트로 자금을 융통하는 거죠.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은 왜 이게 부채금융이냐면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어떤 담보대출이에요. 사업성을 담보로 갔어요. 기억나시죠? 그죠? 그럼 사업주가 어떻게 됩니까? 독립된 회사를 만들었죠. 독립된 회사가 아까 명목회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독립된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독립된 회사가 명목회사다 보니까 일정 요건을 가지면 법인세가 면제됐죠. 그럼 이 프로젝트 회사가 자, 이 프로젝트 이 회사가 사업주가 만든 자회사, 이 프로젝트 회사가 A은행한테 가서 자금을 대출받아요.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왜 회사채라는 얘기 들으셨어요? 따라서 회사채. 회사가 또 차용증을 쓸 수 있죠. 그럼 얘가 따라서 회사채 발행. 그러면 사채를 발행했으니까 이건 그냥요, 자금을 빌려온 거예요. 그럼 부채금융에 들어가거든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역사를 쓴 게 이 프로젝트 금융은 지분금융이다, 부채금융이다. 부채금융. 따라서 회사채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적어 놓으셨나요? 그래서 역사를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예전에 1, 6월 달에 했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넘기시면은 다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안 한 것을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예요. 그 다음에 367페이지 가시면은, 따라해봐요. 신디케이트. 단어 있죠? 근데 신디케이트는, 자, 따라합니다. 지분금융이다. 지분금융이라만 나왔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다? 이 신디케이트는 따라합니다. 투자자 모집형. 그럼 어떻게 돼요? 투자자한테 출자 증권을 또 얘네들한테 발행할 수 있죠? 발행할 수 있고요. 근데 조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힘든 게 제가 이제 20년 동안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까 리츠는요, 주식을 산 거잖아요. 따라서 간접 투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츠를 산 거는 부동산을 투자한 거예요? 주식을 산 거예요? 주식을 받은 거예요, 얘한테 주식을. 그런데, 자, 지금 367페이지는 피고 계십니까? 신디케이트 찾으셨어? 그럼 얘는 따라해봐. 직접 투자. 두 번째 직접 투자라는 단어가 있나? 아까 리츠는 간접 투자였지. 리츠는 그냥이야 주식을 산 거야.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조인트 벤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조인트 벤처도 금융기관이 벤처에 이 지분을 참여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 둘은 따라합니다. 직접 투자. 그러면 그냥요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예요. 하라 해서 얘네들한테 이 투자자 명의로 따라서 소유권을 등기친다. 등기쳐줘요. 그죠? 그러면 얘네들은 간접 투자예요? 직접 투자예요? 리츠랑은 약간 틀리겠죠? 대답해봐요. 그래서 요건 두 가지는 그것만 가지고 가시면 되고,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찍어드리면 넘겨보세요. 자, 지금 367페이지 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다 제가 얘기를 했고요. 보금자리론이 잘 나온다 그랬어요. 제가 이 주택연금이 오래 뜬다 그랬어요. 연금이 뜬다 그랬죠. 특히 아까 저번 시간에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B라는 거 기억나시죠? MBB가 MBS를 또 발행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나올 수 있는 거는 369페이지 가시면 주택담보노후연금에 4번에 1번에 체크돼 있죠. 시가예요? 공시가격이에요? 이게 나올 거예요. 그죠? 공시가격이 이제 공시가격, 시가표준액, 시세 또는 감정평가액인데 시가가 공시가격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나온다고 얘기했죠. 이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적어 놓으셨을 때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안 되죠. 근데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포함이 안 된다, 포함이 된다. 된다는 거죠. 다시 할게. 놓치신 분. 대상주택의 1번에 시가로 가셔야 돼, 공시가격으로 가야 돼. 자, 왜냐하면 작년서부터 굉장히 이슈화된 게 지금 강남의 집값이 안 올라가요? 굉장히 올라가요. 그럼 시가 9억을 넘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연세가 드신 70세 노인께서는 연금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검토했었거든요. 올해 바뀌었어요. 시가다, 공시가격이다. 공시가격은 시가보다 높아요? 낮아요?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가를 공시가격으로 고쳤어? 고쳤고 반드시 주택에 대해서 업무시설의 오피스텔은 돼? 안 돼? 안 되지만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은 포함이 된다는 게 올해 강력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점프를 해서 374페이지로 이제 가볼게요. 가시면 자, 그 1번 문제 하나 나와 있나요? 그 다음에 제 프린트 2번 문제를 옆에다 끼워놓고 우리가 이제 시험에 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자 374페이지 가시면 해설에 부채금융과 지분금융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자, 그럼 얘기해 볼게. 지분은 누구 거지? 내 거죠. 그럼 내가 그냥이야 내 지분을 팔아. 그럼 자기 자본을 조달하지. 그냥이야 주식을 발행해. 공모에 의한 증자라는 게 있나? 공모라는 거 아까 들어보셨나?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한 증자. 자, 그럼 앞에다가 주식이라고 적어. 따라해서 주식 공모. 그럼 주식을 공모해서 내가 내 증자시킨다는 건 그냥이야 내 지분을 판 거야. 그러면 공모에 의한 증자도 지분금융이 되는 거죠. 대답해 다음 넘어가요. 신디케이트 기억나십니까? 그럼 신디케이트도 아까 출자증권에 투자자 모집해서 자금을 조달했지. 조인트 벤처도 지분금융이라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부채라는 것은 이 채자가 자 따라서 빌리 채자다. 그러면 어떻게 돈을 그냥이야 빌렸어. 그럼 타인 자본을 조달했지. 그러면 이건 그냥이야 내가 채권을 써줬어. 따라서 차용증. 채권이 차용증이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럼 어떻게 오시냐면 봐봐. 올라봐요. 자, 지분금융은 자, 이 5가지만 시험에 나와요. 신공 조리폰이 나오기 때문에 펀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펀드? 자, 따라서 펀드. 자, 그럼 펀드 한다는 것도 그냥이야. 이것도 지분이야.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죠.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니까 이것도
지분금융이라는 거죠. 그럼 신공조립원이라는 자체는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암기가 힘드니까 이쪽으로 가란 말이야. 내가 은행 가갖고 은행이 나 돈 빌려줘. 그러면 얘가 나한테 그냥이야 부동산의 저당을 잡아. 담보를 잡죠. 담보를 잡고 그러면 나는 그냥이야 얘한테 차용증을 써. 따라서 사채, 채권 이런 게 다 차용증이라는 거지. 그러면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따라서 사채, 채권 그러면 채자 들어가면 다 지분이다 부채다? 부채야 부채. 이해하셨어? 그 다음에 저당 잡고 담보 잡아도 다 부채지. 그러면 거기 보시면 부채금융이라는 게 지금 해설에 나와 있나? 채권이라는 단어 있어? 주택상환 사채 나와 있어? 그럼 요거 나오면 뭐야? 부채인데 ABS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ABS에다가 좀 별표 쳐보세요. 이게 좀 외적인 거예요. 자, 요거를 이제 현관표시라고 했어요. ABS. 자, ABS라는 것은 원래는 어셋, 자산 담보부 증권이 맞아요. 그래서 자산을, 자, 그러면 그냥이야 자산을 담보로 해서 담보를 맡겨서 돈을 빌린 거지? 그러니까 부채라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거를 따라해봐요. 자산 유동화 증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자산을 담보로 해서 현금화 시키는 증권이에요. 그럼 자산 유동화 증권에는 채자가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저당 담보도 안 들어갔지? 지금 ABS는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이건 자산 담보부 증권이야. 담보부 증권으로 암기를 하셔야지만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야. 얘기를 해야 다음 넘어가. MBS는 저당 담보라는 게 들어갔지? 금융기관 차입하는 거. 이해 가셨어? 그 다음에 하나만. 내 프린트에 2번에, 자, 내 프린트 2번에 니은번에 가시면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현관표 칠해보세요.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우리 시험 문제 담보신탁이 떴어요. 담보신탁이 떴는데 이거를 신탁증서금융이라고 해요. 그럼 신탁증서금융이 얘가 부채금융인지를 암기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 따라해봐요.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 담보라는 게 들어갔죠? 그럼 자, 이거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갑이라는 애가 부동산의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 소유자가 되면 은행 가서 저당 잡아서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저당 대출이에요. 담보 신탁이에요. 따라 신탁회사가 나온다. 신탁회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보고 있나요? 그럼 신탁회사가 등장하겠죠? 신탁회사한테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을 체결해서, 자, 우리가 왜 공시법 시간에 부기등기라는 얘기 들어봤나?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따가 토지 신탁 방식과 비슷하거든요. 그죠?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돼요. 소유권이 이전되게 되면, 자, 얘한테 따라합니다. 수익증권을 발행한다. 수익증권을 줘버려요. 그럼 수익증권을 가지고 은행에 달려가요. 수익증권을 가지고 가져가서 제가 옛날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때 조금 잠깐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럼 A은행한테 가갖고 A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그랬더니 담보 갖고 오라 그러죠. 그럼 따라서 수익증권을 담보로 간다. One more time. 수익증권을 담보로 간다. 그럼 수익증권을 담보로 제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증권이라는 건 부동산이에요? 증권이에요? 민법에서 질권 설정한다는 얘기 들었나? 이거 질권을 설정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보고 있어? 그냥이야 수익증권을 담보로 맡겨. 담보로 맡겨서 그럼 담보로 해갖고 그냥이야 질권을 설정해. 질권을 설정해요. 그러면은 질권을 설정했으니까 그냥 있어 담보 잡았어. 그럼 돈을 빌려주죠. 따라해봐요. 부채금융이라는 거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자, 봐봐. 신탁증서금융이라는 거는 그냥이야 이 증서에다 질권을 설정해. 그냥이야 담보신탁이야. 그냥이야 돈을 빌렸어. 그 부채금융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신탁증서금융이 나오면, 자, 따라서 담보신탁으로 고치자.
대답 좀 해요. 무슨 신탁으로 고쳐? 그럼 나봐. 그냥이야 증서에다 질권을 설정했어. 그럼 그 담보로 해서 은행에 돈을 땡긴 거지. 그 부채금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ABS가 자산 유동화 증권과 신탁증서금융은 담보신탁이라는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 신탁증서금융이 안 나오다가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는데 공인중개 떴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은 요 신공조리폰을 암기하시는 게 나아요? 부채에 채자가 붙었어요. 채자가 붙었죠. 대답해봐요.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를 지금 풀 때 채자나 채권이나 사채가 들어가면 그냥요 다 부채예요. 저당 들어가고 담보 들어가도 부채죠. 지금 책 보고는 있는 거예요? 그럼 부채를 찾기가 쉬운데 ABS를 주의 있게 보시라는 거죠. ABS는 원래 그냥입니까? 자산담보부 증권입니까? 요것만 좀 체크하시면 돼요. 지금 적중예상 문제 1번 보고 계셔요? 부채금이 모두 고르시오. 조인트 벤처는 무슨 금융이에요? 지분이죠, 지분. 채자도 안 들어갔잖아. 지분이죠, 조인트. 그러면서 신공조리펀, 지분이란 말이에요, 지분. 근데 ABS, 자산유동화증권은 부채죠, 부채. 이게 원래 자산담보부 증권이 맞단 말이에요. 주택 상환 사채 들어갔지. 이거 뭐야? 부채란 말이죠. 근데 공모의한 증자는 주식에 대한 공모잖아요. 신디케이트는 다 지분이란 말이야. 이해 갔나? 그럼 신공조리폰을 암기하는 것보다 채자와 저당과 담보, ABS를 주의 있게 보는데 내가 아까 담보신탁 아시지? 그럼 신탁증서금 담보신탁은 무슨 금융이다? 부채금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요 예제 문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인 걸 아시겠죠? 그러면 제 프린트로 가볼게요. 2번 갈게. 자, 지금 따라봐. 지분금융, 매자닌금융, 부채금융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내가 매자닌금융 수술할 테니까 저당금융은 무슨 금융이야? 저당금융. 부채죠, 부채. 일로 와봐요. 자, 일로 와봐요. 따라 빌리채.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요. 저당을 가서 잡으면 부채요. 저당도 부채요. 부채란 말이에요. 신탁증서금융 담보신탁도 부채란 말이에요, 부채. 맞아? 신디케이트가 지분이고 ABS는 부채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 유명한 미음번 있어요, 미음번? 이게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나왔었어요. 이걸 따라서 매자닌 금융. 매자닌 금융이에요. 매자닌이라는 것은 1층과 2층의 중간층을 얘기해서 이 혼합형을 얘기해요. 따라서 혼합형. 그럼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필기해보세요, 거기다. 어디다 하든. 내 생각에는 374페이지에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374페이지에 그 해설에 부채금융, 지분금융 밑에 좀 공란이 있지? 그 매자닌 금융 적으라는 거야. 내가 쓰진 않았지만. 무슨 금융? 매자닌은 혼합형이에요. 그냥입니까?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습니까? 다 갖고 있죠. 중간 성격이에요. 중간 성격. 자, 그러면 어떤 거냐면 좀 전에 제가 제 프린트에 신주 인수권 부사채라는 게 있나? 자, 이건데 신주 인수권 부사채는 필기를 한번 해보세요. 필기를. 자, 천천히 갈게. 조심스럽게. 책이 없으니까. 얘는 따라해봐. 채권으로 매입했다. 그 사채로 매입했단 말이에요. 채권을 매입해서 나중에 자, 따라서 신주 인수권. 따라서 신주 인수권. 신주라는 거는 새로운 주식이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주식의 인수권을 준단 말이에요. 주식의 인수권. 그러면은 얘기해 보세요. 원래는 그냥 했어요. 채권이었어요. 자, 원래는 따라서 부채가 채권이죠. 부채금융으로 돈을 빌렸지만 나중에 주식에 대한 인수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그럼 나중에 그냥이야 주식으로 바꿔줘. 지분 주식으로 주겠다는 거죠? 책이 없는데 미치겠다, 진짜. 아시겠어요? 따라서 시험에 나왔다. 나왔기 때문에 해야 돼, 해야 돼. 합격했으면 좋겠어. 동영상 듣는 분도. 아시겠죠, 그죠? 그 매자님은 그냥이야 혼합형이야. 혼합형이라는 얘기예요. 다시 할게. 얘 그냥이야 원래 채권으로 매입했어. 원래는 사채였죠. 근데 새로운 주식으로 전환시켜서 준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시험 문제가 돌고 있는 게 따라서 전환사채. 이게 지금 모든 출판사에서 돌고 있어요. 전환사채. 적어놓으세요. 무슨 사채? 전환사채. 자, 그러면 얘도 그냥 사채야 전환이라는 게 들어갔어. 전환이 들어가서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럼 필기하세요, 얘도. 얘도 원래는 따라서 채권으로 발행한다. 채권으로 발행해서 자, 따라합니다. 주식으로 전환해 준다. 그럼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시키니까 그냥 사채예요? 전환사채예요? 전환사채라는 거죠. 그러면은 성격이 하나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성격을 다 갖고 있죠? 그런가요? 그래서 미래에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요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건 그냥이야? 매자닝이야? 매자닝이라는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전환사채는 아직 안 나오는데 지금 모든 출판사에서 돌고 있다는 건 언젠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요 신주의 수권부사채와 요게 두 가지 들어가면 요거 그냥이다 매자닝이다. 그 내가 꿈을 꾸다가 태풍이 불어갖고 내가 전봇대에 매달렸어. 자, 따라서 전신주에 매달린. 어디에 매달렸어? 전이 뭐야? 신주가 매달렸지. 그 매자닝 금융이라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우리 프린트를 이제 2번에 미음번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 미음번은 무슨 금융이라고 하셔야 돼요? 매자닝 금융이라고 하셔야 되죠. 그럼 정답은 디귿 하나, 신디케이트 하나가 되겠죠. 2번의 정답, 1번이 정답이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기출특강을 듣는 건 본인들의 마음이시지만 안 듣더라도 기출문제를 꼭 사세요. 따라서 매자닝이 나왔다. 그래서 매자닝을 풀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요, 오지선다예요. 이 5가지를 암기하셔도 지분을 맞출 수 있는데, 이 암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죠? 그럼 천천히. 부채라는 건 그냥이야, 채자가 들어갔어. 들어갔죠? 얘기해봐요. 그럼 모든 단어에 채자가 들어가면 다 부채란 말이에요. 따라서 회사채, 주택상환사채, 채권. 지금 보고 있어요? 국채, 지방채, 잡채. 잡채는 아니에요. 잡채 쓰지 마. 언더스탠드? 그 다음에 내가 그냥이야, 은행에 저당을 잡았어. 담보로 들어갔죠. 이 두 가지가 들어가면은 부채금융 찍는데 ABS 기억나시죠? ABS는 원래 그냥이요, 자산담보보증권이에요. 요것만 좀 주의하시고. 아까 신탁증서금융 기억하세요? 자, 신탁증서금융 그냥입니까? 이 증서를 담보로 잡습니까? 질권 잡아서 가니까 요게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험 문제. 담보신탁이라는 게 나왔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프린트 다 받으셨어요? 개발 파트로 갈게요. 개발 파트로 갑니다. 완벽해. 이 정도면 완벽해. 더 이상 하지 말고 딱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도 한글을 빼고 좀 갈게요. 우리가 예전에 한글을 좀 빼고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387페이지로 가볼게요, 일단. 387. 가셔서, 자, 제목은 이제 목차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이라고 뜨거든요. 관리론이라고 뜨는데, 가장 유력한 게, 따라서 개발이 잘 나온다. 개발론이 가장 유력해요. 여기서 시험 문제가 네 문제까지 나와요. 세 문제, 네 문제. 그래서 우리가, 안 한 거 위주로 갈게요. 자, 여기 앞에 건 다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넘겨보세요. 안 한 거 위주로 갈게요. 안 한 거 위주로 가면, 일단은 388페이지로 가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직렬형의 계획 단계는 체크는 했지만 시험에 잘 안 나왔죠? 거기 직렬형에 체크가 돼 있어? 그래서 개업 인시처라는 거 딱 한 번 나왔기 때문에 보시고, 자, 이걸 이렇게 보셨어요. 자, 따보세요. 야매도 다 까먹으셨어요? 아예 못하는, 불타는 금요일에는 누구와 함께? 건마와 함께. 찾았죠, 그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문제 드리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마케팅 단계는 동그라미 1번, 어디게? 개발 후기 해야 돼요? 초기 해야 돼요? 초기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이번에 중요 임차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럼 중요 입찰자를 그냥입니까?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요것만 이따가 좀 하시고, 제가 이제 그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 입찰자를 개발 사업 중반에 확보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 해야 돼요? 초기 단계에 해야 되죠. 요거 보고 계시죠? 일단 문제를 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자, 이건 좀 정리를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문제를 좀 깊숙하게 냈기 때문에 이건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할 때 위험이 없어요? 위험이 있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개발의 위험,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 제가 개발을 하다가 옆에 있는 개발업자한테 법으로 시비가 붙었어요. 따라서 법 시비. 그러면 법 시비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죠. 그럼 법으로 시비가 붙으면 그냥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워포드. 워포드가 얘기했죠. 워포드가 얘기합니다. 자, 그럼 법률적 위험이라는 것은, 자, 책의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볼게요. 법률적 위험을 줄여야 되거든요. 자, 갑니다. 지금 법률적 위험이, 자, 우리가 거기 나와 있나요? 토지이용 규제는 공법이고 소유권이 사법이죠. 법률적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이용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법률적 위험을 줄인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이따가 기출문제인데 이따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왜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 일부 지연됐다는 건 공법 문제잖아요. 그럼 이건 시장 위험이에요? 법률적 위험이에요? 자, 시장 분석에 흡수율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자, 흡수율은 공급된 부동산 일정 기간 동안 어느 정도 비율로 흡수되는 건데, 중요한 거는 그 목적은 과거 추세에 있어요? 미래 목적이 있어요? 자, 따라서 목적은 미래에 있다. 과거에 목적이 있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장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또 해드리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아까 어떻게 돼요? 매도자가 개발 후기에 해야 돼요? 초기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매수자의 위험은 커지죠. 근데 가격은 낮게 간다는 거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나왔던 게 선분양, 후분양이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럼 선분양은 그냥요 미리 팔아요. 그럼 매도자는 그 위험을 줄일 수 있죠. 근데 가격은 너무 낮게 간다는 거죠. 근데 후분양으로 간다면 어떻게 돼요? 개발업자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위험은 낮지만 좀 높게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험은 이제 높지만 또 높게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개발 초기에 간다 이렇게 보시고, 자, 3번에 비용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자, 요거 볼게요. 자, 요게 시장 위험이라는 것은 제가 아까 이 매도자가 후기에 팔아야 돼요? 초기에 팔아야 돼요? 그러면 지가 시장 위험을 줄이지만 가격을 낮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후반기에 팔게 되면은 그냥요 위험은 높아져요. 근데 가격은 높게 팔 수도 있죠? 개발업자.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자체는 그냥 비용이에요?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요? 그럼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는 건 인플레가 심할수록 기간이 길수록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시험 문제가 뭐가 나왔었냐면, 자, 그냥입니까? 기간이 길수록 인플레가 더 많이 발생할수록 추가적 비용이 더 나가죠? 근데 아직은 시험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자, 이따 제가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이라는 걸 얘기할 텐데,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어요. 자, 이건 이제 아직 안 나왔지만은 대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최소예요? 최대예요? 그럼 시장이 지금 100억인데 더 달라고 하면 200억도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120억으로 하게 되면은 추가적인 비용은 안 나지만, 자, 비용이 낮아졌습니까? 비용이 좀 높아졌습니까? 높아졌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가셔서 교재로 가시면은 페이지 우리가 394로 가겠습니다. 394로 가시면은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지시성 타투 기억나세요? 그래서 어떤 분석이 먼저예요? 지역경제, 시장, 시장성, 타당성, 투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시장이 먼저예요? 시장성이 먼저예요? 시장은 우리가 특정 부동산에 대한 수요급이죠. 근데 시장성은 따라서 매매임대. 기억나시죠? 그죠? 성이 나오면 매매임대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타당성 있으면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가셔서
자, 우리가 따라서 지시성 타투. 그러면 지역 경제는 모든 부동산에 대한 거고 시장은 수용급이고 시장성은 어떻게 돼요?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래서 따라서 타당성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럼 타당성 자체가 결론이 똑같다 그래도 반드시 채택되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않을 수도 있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39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가시면은 안한거이죠. 정확하게 밑에 키포인트의 박스를 제가 안 했죠.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자, 따라서 시장 분석의 내용. 그래서 그냥 제가 혹시라도 이제 타 강사분께서 아직 안 나왔지만 또 낼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시장 분석의 내용은 순서를 가볼게요. 그냥요. 먼저 지역을 먼저 분석해요. 지역 분석. 찾았습니까? 지역 도시 분석을 하고 지역 도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분석이에요? 그냥요. 근린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근린 지역을 분석하죠. 순서로 가요. 근린 지역을 분석하고 그다음에 부지 분석. 부지를 분석하고 자, 따라합니다.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하죠.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합니다. 자, 그럼 수용급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경제성에 들어가겠어요? 시장에 들어가겠어요? 시장. 지금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역 도시는 이제 국가 경제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인구, 소득 수준 같은 거 보는데 근린 지역은 그거 아니죠. 지역 경제와 근린 지역, 교통 체계 분석이나 좀 흐름으로 좀 들어가고 부지라는 거는 파란 색깔을 보시면 지역지구제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 부지의 지역지구가 건축규제, 그 부지가 집안지질 지형, 부지 크기와 접근성 편의시설 같은 걸 따져보는 거죠. 공급이 있을 수요예요? 수요가 있어야 공급을 해요. 수요가 있어야지 공급을 하죠. 그래서 수요를 이제 분석해서 흡수율, 공실률, 경쟁률 보고 공급 분석에 대한 걸 이제 분석하는 건데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프린트의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 스타트. 자, 다음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을 왜 틀었을까요, 오늘? 자, 제가 목적은 어디에 있다 그랬죠? 미래자, 미래. 잘 나옵니다. 흡수 분석 나오면, 따라서 목적은 미래 예측에 있다. 과거 추세가 아니잖아요. 이거 잘 나오고. 2번이 맞죠? 2번도 기출에 잘 나옵니다.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개발업자가 반드시 택택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3번이 정답인가요? 2번이 정답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지연됐다는 건 공법이잖아요. 이건 시장이 아니라 법률적 위험이 분석이 되겠고요. 할 수 있죠. 비용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 이건 아직 책에는 없지만 최대 가격 보증 계약을 맺었죠. 개발 사업비가 높아집니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다는 걸 좀 체크해 주고요. 자, 5번을 왜 틀었어요? 마케팅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중요 임차자는 초기부터 확보하는 게 낫겠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39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가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책이 얇습니까? 굉장히 두껍습니까? 자, 이거를 2개월간에 끝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1, 2월 달에는 중요 부분을 갔는데, 안에 드린 부분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가시면은, 맨 밑에 개발 외관에 의한 분류는 깨끗하죠? 안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안 했다는 이유는 실제 빈도가 높다, 낮다. 그래서 오늘 합니다. 외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외관. 그래서 완벽하게 다 할 거야, 나는. 자, 외관이,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 들어보셨죠? 복합 개념. 그럼 복합 개념은, 따라해보세요. 법경기. 법이 뭐였어요? 경이. 기가. 유형, 무형 기억나십니까? 기술적인 유형이잖아요. 눈에 안 보여, 눈에 보여. 보이는 개발이야, 개발이. 그래서 외관에서 보여서 이건 유형적인 개발이라는 거죠. 근데, 자, 지금 우리가 지목 변경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지목 변경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지목 변경이 막 보여요? 뭐 지목이 막 보여? 뭐 지가 무슨 무당이야? 딱 나가서 뭐가 여기 그린 배트 묶였네? 그거 안 모르잖아요. 그치?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단 말이에요. 돈이 되는 것도 안 보이는 거죠. 이건 따라서 무형이다. 무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유형은
지금 보고는 있어요? 유형이라는 게 있어? 유형은 눈에 안 보여? 보여. 유형이 안 보여? 보이잖아. 보이면은 건축공사나 토목공사 같은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측면이란 말이에요. 저기에 다리랑 댐을 개발하고 있어. 그냥이야 눈에 보여. 보이는데 지금 395페이지에 맨 밑에 개발의 외관에 대한 분류하고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찾았나요? 근데 무형이라는 자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린벨트를 뭐 해제시켰다 그 땅이 그죠? 뭐 지정을 했다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띄워봐야 알잖아요 우리가 그 땅을. 그렇잖아. 용도 변경 같은 거라든지. 그럼 눈에 보이지 않고는 물리적인 변화 없이 그냥 이용 상태만 변화시킨 거죠. 찾았습니까? 용도 지역을 지정한다든지 변경한다는 거는 유형이다, 무형이다. 무형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니까 법적인 거나 경제적인 그런 측면의 개발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넘기시면 따라서 복합적, 합쳤다. 유형을 합칠 수 있죠. 그런 이제 복합적이라는데 여기 별표 쳤어요, 안 쳤어? 친 사람 저가 잡습니다. 여기 시험에 아직까지 안 나왔어요. 아시겠죠? 그죠? 잡으시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자, 크게 볼게. 택지 개발을 정부만 해요? 민간이 할 수도 있어요. 공용 개발만 아니라 민간이 택지 개발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어디가 이제 시험 문제가 잘 나오냐면, 밑에 비공용 개발의 자체 개발 사업소부터 체크가 돼 있죠. 여기가 이제 거의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거의 나오기 때문에 자, 따라서 민간 개발. 자, 민간도 그냥이야 개발할 수 있어. 택지 개발할 수 있죠. 그래서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은 제가 좀 강하게 갈 겁니다. 강하게 가서 이 네 가지의 조건과 우리가 안 했던 이제 신차지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제가 이제 강의를 해볼 텐데 자,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자, 따라서 민간 개발. 그럼 공용이야? 이건 민간이야. 비공용이지. 민간이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민간이라는 게 들어가야 돼. 민간의 부동산 개발 사업 방식이야. 사업 방식. 그러면 넘기지 말고 자체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나? 찾았나? 여기 꿀팁을 드리는데 이 자체 개발 사업은 지가 혼자서 다 하는 거예요. 여긴 따라해봐요. 토지 소유자만 나온다. 딴 놈이 등장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 토지 소유자가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얘는 토지 소유자만 등장해야 돼. 다른 놈이 등장하면 안 된단 말이야, 얘는. 그래서 토지 소유자만 오로지야, 온리. 토지 소유자. 얘가 토지 되고 자금도 됐어. 그러면 지가 다 먹지, 이익을. 그러면 사업 속도 빠르네? 근데 안 위험하다, 위험하다. 위험한 걸 자기가 다 부담해야 돼. 여기서 꿀팁. 여기 개발업자가 나오면 돼, 안 돼? 개발업자 나오면 땡이야, 땡. 그냥 내년에 또 오는 거야. 여기는 누가만 등장해? 토지 소유자만 등장해요. 뭐 건설회사 이런 게 나오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핵심 포인트를 잡는 거예요, 지금. 잡으면 따라해봐요. 지주 공동사업. 그럼 혼자서 한다는 거예요? 같이 한다는 거예요? 지주가 토지 소유자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토지 소유자를 얘기해서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주가 토지의 주인이에요. 얘. 밭돌이. 얘를 그냥 토소라고 할게요. 토소. 토소는 뭘 줄임말? 감사합니다. 지주잖아요. 그죠? 공동사업을 한다는 거예요. 공동사업. 그래서 그럼 얘는 그냥이야 개발업자가 나오죠. 공동사업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얘는 나눠 먹는 거야. 개발업자랑 나눠 먹어서 자금을 대서 나눠 먹어요. 그럼 얘가 60억 됐고 40억 되면 6대 4로 나눠 먹어야 되죠? 그래서 따라해봐요. 등가 교환 방식.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시험 문제. 그래서 등가 교환 방식으로 나와서 요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럼 등가 교환 방식은 뭐냐면 같은 가격으로 교환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공사비 대물변제형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 어디 가장 대표적인데. 그럼 공사비를 그냥이야 대물로 줘. 대물 줘죠. 대물변제형. 자, 그러면은 들어보세요. 자, 따라서 대물로 준다.
건축물로 주겠죠, 그죠? 건축물 일부로 주는데 건축물의 일부로 준단 말이야. 그러면 같은 가격으로 그냥 이제 교환을 해야 돼. 따라서 6대4, 40% 얘를 대물로 변제한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얘는 제일 중요한 게 봐봐. 내가 나중에 야매를 하겠지만 요 개발업자가 수수료 먹은 거야? 수수료 먹은 건 아니야. 아니죠. 대답하셔야 됩니다. 수수료를 취하진 않았죠. 취하지 않았고 그 대물에 대해서 자기가 지분을 공유한 거죠. 맞아요? 그럼 얘는 수수료 나오면 된다, 수수료 나오면 안 된다. 그냥요 지분을 공유했어요. 완성된 대물로 공유하게 된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얘는 수수료 나와야 된다, 지분을 공유했다. 공유해서 완성된 대물로 지분을 공유하게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이라는 게 있나? 자, 할게 이거는. 자, 이건 뭐냐면 공사비를 자, 여러분들 만약에 100억으로 200억으로 분양했으면 대박이죠. 분양 대금이. 그럼 그냥이야 분양 대금을 받아서 공사비를 지급하는 거야. 조용하네. 그냥이야 분양 대금으로 지급해. 분양 대금 받은 걸로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보고 계셔요? 그럼 공사비 분양금 지급이라는 것은 그냥이야 분양금 수익금으로 줘. 그러면 이익을 나눠 먹었네? 그럼 얘도 그냥이야 수수료는 없어. 지분을 분양금에 대한 일부 수익금으로 나눠 먹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40%만큼 먹은 거야. 그 다음에 투자자 모집형은 아까 신디케이트 있죠? 얘는 출제자는 안 됩니다. 그냥 말대로 그냥이야 투자자를 모집해. 조합 설립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조합들한테 이제 지분 나눠주는데 얘는 희박해. 사업 위탁형이 있어? 얘 나와. 그럼 사업 위탁형이 지주공동에 들어가는데, 자, 사업 위탁이라는 것은 사업 위탁도 맞고 수탁도 맞거든요. 수탁 방식입니다. 그러면 얘는 토지 소유자가, 갑돌이가 소유권을 넘기지 않아요. 소유권을 이전한다, 소유권 이전하진 않고, 이 개발업자가 개발의 노하우만 적용을 해서 따라서 수수료만 받는다. 그래서 얘가 다 해요, 갑돌이가. 얘가 다 해서 얘가 토지도 제공하고 얘가 자금도 조달해요. 자금도 조달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자, 그냥요, 여기는 수수료가 붙었어요. 지분을 가져간 게 아니죠. 지분을 다 얘한테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 가셨어? 그럼 얘는 그냥이야 수수료가 나와줘야 돼. 나와주고 지분을 공유한 건 아니겠죠. 그래서 얘가 맡긴 사람을 우리가 위탁자라고 하고 얘가 수탁자니까 위탁하고 수탁이 다 나와도 돼요. 그러면 자 가볼게. 얘와 얘를 비교해서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얘는 개발업자가 그냥이야 수수료를 취해. 지분을 공유하지 않죠. 같이 가야 돼 이거. 대단 중요해. 그냥 얘는 수수료만 먹었어. 지분을 공유했어 안 했어? 지분은 다 얘한테 준 거죠. 그럼 얘는 뭐가 튀어나와야 돼? 수수료가 나와야 되죠. 수수료가 나오고 그냥이야 지분 공유하지 않았어. 지분은 다 누구한테 줬어? 토지 소유자가 이익을 다 갖고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지분을 공유한다, 공유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따라해봐요. 담보 신탁 기억나시죠? 그 신탁이라는 건 신탁회사가 꼭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담보 신탁이 아니라 토지 개발 신탁이에요. 그러면 신탁회사한테 담보로 해서 오늘 돈을 끌어당기는 거야? 개발을 맡기는 거야? 개발에 대한 신탁을 맡기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탁법에 의해서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합니다. 그럼 갑돌이가 만약에 토소다. 그럼 얘가 위탁자가 되겠지. 위탁자가 되고 신탁회사가 수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이야 신탁계약을 맺었죠. 그럼 아까 얘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이전 안 됐는데 아까 담보신탁 형식적 소유권 이전됐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는데 사실상 넘겨가요, 형식적으로 넘겨가요. 보기 느끼잖아요. 아까 했어. 담보신탁에서 다 까먹었을 것 같아.
그래서 형식적으로 소유권 이전되죠. 그럼 형식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건 얘는 그냥이야 소유권이 이전됐어. 아까 안 됐잖아요. 다 넘겨서 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이 되기 때문에 자 사실상 형식상 나중에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그냥이야 얘한테 넘어갔어. 그럼 얘가 토지 소유자가 돼버리게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되고 자금도 토지 소유자가 되어 신탁회사가 자금을 대요. 아까는 제가 자금을 댔었죠? 그래서 얘가 자기 신용으로 자금을 조달해요. 자금을 조달하고 모든 명의를 사업 명의를 신탁회사로 갑니다. 책임도 있겠죠. 관리신탁 같은 거 책임 있다고 나왔는데 사실상이야 형식적이야. 그냥이야 나중에 돌려줘야 돼. 그럼 얘도 수수료 먹지. 어머어머 그냥이야 얘도 수수료 먹어. 지분 공유하지 않지. 이게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런가요? 얘도 뭘 먹는다는 게 꼭 똑같죠? 수수료. 지분 공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까 수익증권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 수익증권을 발행해요. 수익증권에 대한 이걸 가지고 있는 소유자한테 배당을 해줘요. 자, 토지 소유자가 될 수 있고 제3자 수익자를 또 지정할 수 있고 얘가 이제 신탁자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풀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게요.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등가 교환 방식과 공사비 대우면제형, 공사비 분양금 지급형은 그냥입니까? 개발업자가 스스로 취하지 않습니까? 않죠. 대답하셔야 야매를 봐요. 그냥요 지분만 공유했어요. 대물이나 분양금을 받은 거죠. 얘기해봐요. 근데 얘는 그냥입니까? 얘네 둘은 다 수수료가 생깁니까? 위탁이나 신탁했다는 건 그만큼 맡긴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얘네들은요, 그냥요 수수료 있어요. 지분 공유하지 않죠. 자, 그러면 제가 봐봐. 내가 어떤 회사에 컨설팅을 했는데 이 회사가 나한테 수수료를 안 주네? 그러면 책상을 치겠죠. 책상을 쳐보세요. 탁 쳐보세요. 탁이 들어가면 수수료가 붙어요. 뭐가 들어가면? 탁. 조용합니다. 등가 교환 방식에 탁자가 있어? 뭐 하는지 몰라 지금? 알아? 공사비 대물면제형 공사비 분양지급에 탁자 있어? 수수료 붙으면 돼 안 돼? 내년에 또 오게 되는 거야. 요거 수수료 있으면 내년에 또 와? 수수료 나와 안 나와? 지분을 공유하는 거죠. 근데 요거 가능해? 왜? 감사합니다. 그럼 얘는 뭐가 붙어? 지분 공유하지 않죠. 얘도 가능합니까? 왜요? 합격하실 거예요. 얘는 뭐가 붙어요? 아니, 탁이 붙는 또 힘들어 죽겠다, 씨. 뭐가 붙냐고? 수수료. 탁자 붙으면 수수료 붙어. 지분 공유하지 않는데. 중요한 거는, 합격은, 씨. 근데 얘는 그냥이야, 소유권 이전 안 돼. 얘는요. 그럼 얘는 그냥이야, 토지 소유자가 다 해. 다른데 얘는 신탁회사가 다 넘겨버린다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컨소시엄은 소규모예요? 대규모예요? 토지 소유자 간이 중요했죠? 맞죠?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보시면 차지 방식의 비교라는 참고학습 안 했죠? 아무것도 없으면 안 한 거야. 근데 왜 안 했을까? 안 나오는 건다고 얘기는 안 했어. 예전에 나왔는데 그 소리로 안 나오기 때문에 출제 빈도가 낮죠? 다음에 차지는 땅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차지 방식과 신차지 방식이 있는데 이 신차지 방식이 한번 나왔었거든요. 들어보시면 신차지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신차지 방식. 자, 그럼 구차지를 볼게요. 구차지는 그냥입니까? 그 전의 차지 방식입니까? 새로운 거예요? 옛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차지인이 땅을 빌린 사람이 토지 소유자한테 권리금을 주고 차지권을 설정했죠. 차지인이 비용을 부담해서 건축해서 우리가 건축물 분양하거나 임대해서 수익을 취해요. 우리나라 민법상 차지권에 해당하는 여기 지상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유사하거든요. 근데 그거 외우지 마세요. 따라서 신차지가 나온다. 신차지가 나와요. 신차지는 새로운 차지 방식이 나왔는데 차지는 그냥이야 땅을 빌린 거야. 빌렸죠. 그럼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한테 땅을 빌려주는 거야. 넘겼어? 빌려줬어. 빌려줘서 개발업자가 자기가 그러니까 임차권을 준 거죠. 임차권을 줘서 이걸 우리가 개발하고 분양을 해서 임차인한테 그냥이야 임대료를 받죠.
그러면 우리가 고액의 지대가 지불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고 중간에 고액의 지대가 지불되니까 하나의 공동사업이며, 자, 땅을 샀어, 땅을 빌렸어, 땅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럼 이건 신탁 계약이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토지는 따라해보세요. 무상으로 반환한다. 무상으로 반환한다. 자, 근데 건물은 무상으로 반환하면 안 되죠? 자, 건물은, 자, 따라합니다. 시가로 양도. 시가로 양도. 책에 다 있어. 근데 왜 적어? 자, 신차지 찾으셨어? 그럼 얘는 토지 소유자와 차지자가 원래 공동사업이니까 그냥이야 차지 계약 때 권리금을 주고받지 않아. 근데 고액의 차지료가 중간에 지불되지? 수익 배분을 한단 말이야. 3번의 별표. 나왔잖아. 차지 계약 만료 시 토지는 어떻게 반응하고? 건물은요. 시가로 양도한다고 하셔야 되죠. 이해하셨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은 제가 2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2번 문제 다음 시간 제가 할 건데, 자, 2번 문제를 천천히 한번 가겠습니다. 2번. 지금 2번 문제 보고 계십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BTO와 BTL이라는 얘기 들으셨죠? 그럼 1번이 맞나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뭐 했었으니까. 1번이 맞나 보세요. 지금 2번에 1번. 자, BTO라는 단어가 나와 있죠? 도와드려 볼게요.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에 준공이라는 단어 있나? 이게 빌드예요. 빌드고. 자, 그 다음. 그 동시에 공공의 귀속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트랜스퍼예요. 귀속이고. 그러면 T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자, 끝까지 읽으셔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민간의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을 가지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라는 단어가 있나? 임차가 리스죠? 자, 그럼 BTO야, BTL이야? 요것만 좀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번이 맞나 한번 보세요. 자, 토지 신탁은 토지 소유권이 신탁회사한테 넘어갔죠? 근데 토지 소유자가 자금을 조달해요? 신탁회사가 자금을 조달해요? 틀렸네. 틀렸죠? 자, 3번. 사업 위탁 방식의 박스 쳐보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수수료 있습니다. 수수료. 그 다음에 4번에 등가 교환 방식 박스 쳐보세요. 그 밑에 수수료라는 게 있나? 그러면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겠어? 딱 느끼고 오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수료는 탁자가 들어가잖아. 그 수수료 쓰면 사업 위탁이 맞을 거란 말이에요. 읽어봐야 되겠지만. 등가 교환은 탁자가 있어? 그럼 수수료 딱 있으면 4번은 지워야지. 내가 뭐 하는지 알아야 돼, 지금. 풀어줄 거지만. 그럼 4번은 수수료 들어가면 돼, 안 돼? 탁자가 없으니까. 3번은 되겠지? 탁자 들어갔으니까. 읽어볼게. 그럼 3번이 마이크가 있지? 사업 위탁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보유한 상태로 넘겼어, 안 넘겼죠? 개발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는 방식이지만 개발사업의 발생 이익은 토지 소유자한테 지속되는 거죠. 얘는 뭐만 먹는 거예요? 수수료 맞네. 3번이 맞네. 그치? 4번은 수수료 들어가면 돼, 안 돼? 왜 안 돼? 감사합니다. 탁이 없잖아요.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수수료를 지급한다는 건 맞는 질문이니까 좀 틀릴까? 그럼 읽어볼게. 등가 교환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소유한 토지 위에 개발업자가 자금을 부담했죠. 건축한 후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요. 우리가 지분을 공유해요. 지분을 공유했다는 거지. 화이팅 하십시오. 그 다음에 제 다음 시간에 좀 갈 거지만 403페이지로 한번 가볼게요. 좀 쉬었다가 갈 건데 403페이지 가시면은 자, 이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따보세요. 환지 방식, 매수 방식 찾으셨어? 다음 시간에 할 건데 키포인트를 줘볼게. 매수가 나오면 환지야, 매수야. 매수고 이 토지를 개발한 후 개발 토지한테 돌려주면 재분배하면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5번은 그냥 있어요? 바뀌었어요. 앞에 공공부문의 토지를 전면 매수하면 무슨 방식? 그 다음에 택지가 개발된 후 개발된 토지를 토지주한테 재분배하면 환지 방식이 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갈게요. 쉬세요.